리틀코리아 메디컬 전문연구원 박고은 간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주제는 메디컬 트렌드 중 치매보험에 대해 함께 알아보실 텐데요. 들어가기에 앞서 제 소개 간단하게 한 번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리틀코리아라고 하는 외부 교육업체 강사입니다. 간호사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원에서 간호사 생활을 했고요. 조금 특이하게 로펌에서 의료소송 의료사고 전문가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메디컬 강사로 이렇게 팀장님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치매보험에 대해서 현장에서 치매보험 강의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외부의 시선에서 그리고 의료인의 시선에서 팀장님들이 나한테 치매보험 얘기 이렇게 해주면 되게 좋을 텐데 라고 하는 핵심 포인트들을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전달해드릴까 합니다. 치매보험 너무나도 흔한 이야기고요. 고객님들 입장에서도 너무 많이들 들어보시는 얘기일 텐데요. 이 치매 누구나 다 같이 두려워하는 질병이기 때문이겠죠. 주변에서 보세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치매보험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요. 연예인들이라고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 같은 거 보시면은요. 윤정희님 굉장히 많이 나오시죠. 왜? 알츠하이머 치매 앓고 계시는데 뭐 남편과 딸분들과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 나오고요. 아이돌 정말 요즘에 아이돌은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치매 때문에 굉장히 아픔을 많이 겪으신 분들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굉장히 좋아합니다. 멋지잖아요. 그런데 이분도요,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인터뷰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나는 치매가 제일 무서워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영자 씨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죠? 이분 역시 지금 이 코미디계 개그맨 사이에서도 굉장히 탑 클래스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셨는데 나는 연예인이라 많이 받는 사람이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그리고 지구 사는 사람이라면 이제 점점 치매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치매보험 가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보시다시피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계약 건수를 보여주는 데인데요. 실제로 전체적인 계약 건수도 올라가고 있지만 또 중요한 거 경증 보장 계약에 대한 것도 올라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팩트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는요, 이게 고령화 이슈와 함께 지난주 초를 거점으로 조금 폭발을 하고 있고 그 역시 각 회사마다 상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팀장님들 역시 고객님들한테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뭔가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다른 포인트로 하나 더 깊숙한 포인트로 핵심을 짚는 포인트로 이 상품 얘기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들어갑니다. 치매 트렌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객관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항상 고객님들한테 말씀을 하실 텐데요. 치매라고 하는 거는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내가 알아보지 않아도 아프지 않아도 누구 못 알아보고 아들, 딸 못 알아보고 이런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요. 이거를 조금 더 메디컬적으로 잘 정리를 해보면 한마디로 이런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는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임상 증후군을 일컫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질병이 아니라 전체적인 거를 아우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60세 이상의 인구 중에 치매 환자의 유병률은 7%가 조금 넘는다라고 얘기하고 보통 저희가 노령의 인구라고 하면은 65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65세 이상의 유병률은 더 높겠다라고 일단 하나 캐치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지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세계가 한국과 인구 현황을 한번 보시면 연령별 인구의 분포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것인가 보실까요? 전 세계 그래프입니다. 노령의 인구 늘어나고 있죠?
연령층, 유소년층이라고 얘기를 하죠. 0살부터 14살 정도 되는 연령층은 낮아지고 있네요. 고령의 인구는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은 점점 출생률이 낮아지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볼까요? 우리나라는 훨씬 가파르죠. 노령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유소년층은 이미 낮은 상태에서도 더 낮아졌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트렌드 자체가 원래가 고령화와 저출산이 굉장히 이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세계 트렌드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수치는요 어느 정도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이러한 변화가 가장 빠르게 한마디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오고 있었다는 일본에 비해 10년 정도 빠른 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래서일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머릿속의 인식에는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나는 어떤 질병이 제일 두렵습니까? 를 여쭤보면은, 원래는 암이 항상 1위를 찍고 있었어요. 이게 암에 대한 그래프네요.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암 걸릴까봐 무서웠는데, 앞으로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미 치매가 암을 넘어섰습니다. 암은 강소하고 있고요. 치매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자, 이러한 전체적인 트렌드를 한번 짚어보셨으면 구체적으로 치매 관련 현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치매,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 자를 쓴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한문인데 어리석은 질병이라고 얘기를 한다네요. 동의하시나요? 병원에서는요, 아니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 왜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나? 나쁘게 얘기하면 바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치매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바꿔보자 라고 하는 움직임도 굉장히 많지만 아직까지는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좀 전에 65세 이상의 고령의 인구는 더 많아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령의 인구 분포도입니다.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숫자로 느끼시면 더 확 와닿으실 것 같은데 2051년이 되면은 40%를 넘을 거야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치가 있습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의 진짜 트렌드는 요겁니다. 저희가 이제는요 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연령은 몇 살이냐면 해석해 드릴게요. 이 연령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971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지금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인구 구조가 점점 쓰나미처럼 파도처럼 뒤로 밀려나다 보면은 이분들이 고령화가 됐을 때는 정말 잘 체크를 해야겠다라는 건데요. 이분들이 쓰나미처럼 밀려나기 전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지금 이러한 여파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고 있냐면 사망 원인 분포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10대 사망 원인 산이 10%를 보면은요, 원래 암이 부동의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 폐렴이 중간에 2년 전부터 치고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인데, 이 알츠하이머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가 바로 치매 환자분들인데요. 이 알츠하이머 병이 원래는 10위권 안에 진행하지 못했다가 2019년도부터 처음으로 9위로 진행을 했고 1년 만에 9위에서 7위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얘가 점점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앞으로 저희는 계속 상품 얘기할 때 암심내, 암내심, 안내심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거기에 반드시 치매가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저는 전체적인 트렌드와 그리고 치매 현황 분포도를 잠깐 보여드렸죠. 이러한 자료 고객님들한테 항상 그때 때에 맞춰서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창에다가 파란색 창에다가 중앙치매센터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이 중앙치매센터는 나라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중앙의료원에서 같이 협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트라서 사실은 여기 들어가 보면 저희가 교육자료로 그리고 고객님들한테 컨설팅 하실 때의 자료로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고요. 저는 지금 시점의 데이터를 얘기를 해드리지만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났을 때 계속 치매 데이터는 변화할 것입니다. 그거 여기에서 통계 자료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첫 사이트부터 그날 치매 환자의 현황까지 공개를 해주고 있고요. 지역별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님들 지금까지 보여드리는 치매 데이터 내 걸로 만드시려면 사이트 한번 활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치매 사전 유학적인 정리가 되어 있는 칸을 좀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치매 어떤 게 있죠? 유형을 좀 보면은 치매라고 하는 거는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알츠하이머, 혈관, 루이체, 초기, 알코올 등 굉장히 다양한 치매에 대한 정의를 각각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요, 이제는 고객님들한테 컨설팅을 하실 때는 이 유형별 치매에 대해서 아주 핵심 포인트들을 몇 가지 꼬리를 잡고 있으면 굉장히 좋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저는 유형별 치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잠깐 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인트로에서 치매는 증상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열이 납니다. 열이 나는 증상이 있으면 이 사람이 열이 나는 원인이 뭘까요? 너무 다양하겠죠. 감기가 걸렸을 수도 있고요. 폐렴이 걸렸을 수도 있고요. 인후염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또 코로나19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열이 나는 증상은 굉장히 다양한 원인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건데요. 치매 역시 똑같습니다. 증상입니다. 치매라는 증상, 아들을 못 알아보고 딸을 못 알아보고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려면 여러 가지 원인이 기여를 합니다. 그 원인은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애들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 증상이 나타나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많은 것들 중에 정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해보실 분들은 이렇습니다. 비율로 따져보는 거죠.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를 하고 있는 게 1위가 알츠하이머, 2위가 혈관성 치매이죠. 그래서 보험 상품들을 보면은요, 약관에 자꾸 알츠하이머 치매일 때, 혈관성 치매일 때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예전에 상품의 트렌드가 그랬다면 최근에는 그냥 이 치매를 하나로 뭉쳐서 어떤 CDR 기준이라든지 분류 코드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객님들한테 좀 잘 설명을 해주시려면 대표적인 치매 2개,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 정도는 조금 구분을 해주셔야 깊이 있는 컨설팅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알츠하이머 치매 먼저 볼까요?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치매를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알츠하이머 치매는요, 요산스러운 단백물질 때문에 생깁니다. 원래 세포는 활동을 하고 죽죠. 죽는 세포는 다 분해되고 없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이 희한한 단백 물질이 없어지지 않고 뇌 조직 끝에 자꾸 쌓여가는 겁니다. 조직 끝에 쌓여가는 요 놈들이 점점 축적이 되다 보니까 점점 세포를 죽게 만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뇌가 기능을 못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산스러운 단백물질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알츠하이머 치매인데 그 유산스러운 단백물질이 왜 모두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그 사람들한테만 생기는 것일까는 아직도 아무도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건 알지만 얘가 왜 생기는지를 밝혀내지 못했으니 근본적인 치료 약물은 아직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갑자기 운순하던 할머니가 욕을 하기 시작을 하고
추운데 옷을 벗고 밖에 나가기 시작을 하고 이러시면 뭔가 이상하다. 검사 받으실 거잖아요. 검사하시면 치매라고 진단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치매는 맞기는 맞는데 알츠하이머 치매인지 알코올성 치매인지 혈관성 치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검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 요즘 병원에서는요, 이 알츠하이머 진단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는 있으나, 대표적으로 저는 이 PET-CT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ET, PET-CT 핵의학 검사라고도 하는데 들어보셨죠? 팀장님들 핵의학 검사 분명히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언제 들어보셨을까요? 암 환자들한테. 암 환자들과 이 PET-CT 검사, 핵의학 검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검사인데요. 그 검사를 지금 누구한테? 알츠하이머 치매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한답니다. 자, 왜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핵의학 검사, PET-CT 검사라고 하는 거는 조영제 들어보셨죠? 조영제를 그 사람 몸속에 넣는데 동위원소라고 하는 거를 넣습니다. 이 동위원소라고 하는 거는 주변에,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흡수를 시켜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여 검사를 했을 때 확 눈에 띄게 하는 게 방사선 동위원소인데요. 예를 들어 암 환자, 암세포는 포도당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위원소를 혈관에 주입을 해줘요. 혈관에 주입을 해준 다음에 한 30분 정도로 누워있는 다음에 검사를 합니다. 그 전에는 어떤 작업을 했어야 되냐면 금식을 하고 있죠. 지금 이분이 금식을 하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몸에 포도당 수치가 확 떨어져 있을 것인데 여기에 방사능 동위원소, 암세포한테만 흡수된, 포도당에만 흡수가 되는 그러한 동위원소를 그 사람한테 넣어주면 암세포한테만 그게 확 흡수가 돼서 암이 있는 부분만 반짝반짝 빛납니다. 근데 만약에 위암 환자인지 알았는데 딱 방사선 치료를 해봤더니 뇌가 반짝반짝 빛나고 막 주변이 반짝반짝 빛나요. 이거 무슨 소리죠? 위암인데 전이가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암 환자들은 PET-CT 검사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거를 알츠하이머 환자한테 한다는 거죠. 왜?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요상스러운 단백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 희한한 단백물질에만 흡수되는 동위원소를 만들어냈고 그거를 똑같이 환자 몸에 주입을 해준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었을 때 만약에 그 단백물질이 있다면 그놈이 흡수가 돼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날 것이고요. 그 단백물질이 없다면 아무런 반응이 없겠죠. 치매 환자인데 흡수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 알츠하이머 치매는 아니구나. 다른 치매인가 봐. 다른 검사를 한다. 라고 보고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면 환자분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본적인 치료가 없다. 확 완치가 될 수는 없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약을 안 먹을까요? 약 드시고 계십니다. 이런 다양한 약물을 드시고는 있지만 얘네들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 증상을 늦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이 알츠하이머의 치료제라고 받아들여 주세요. 알츠하이머 말고 두 번째 혈관성 치매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정리할게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요상스러운 단백물질 때문이야. 그런데 혈관성 치매는 뭐냐면은요. 병원에서는 2차성 치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 1차적으로 얘네들은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앓고 나서 이 뇌출혈 또는 뇌경색의 후유증, 합병증 때문에 치매 증상이 나타난 사람, 이 사람을 혈관성 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1차로는 뇌졸중이 발생을 했고 2차로 치매 증상이 있으니 2차성 치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좀 전에 알츠하이머 치매는 대표적으로 핵의학 검사, PET-CT 검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그러면 혈관성 치매는 어떤 검사를 할까요? 어떤 검사를 할까요? 당연히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알고 계시는 뇌 CT, 뇌 MRI 이런 검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보실게요. 같은 환자 뇌 사진인데요. 이쪽 한번 좀 보실까요? 여기에 변화가 혹시 느껴지나요? 대표적으로 1번 까만색 공간이 커졌죠? 2번
주변에 하얀색이 조금 많이 보이네요. 이 까만색 공간은요, 뇌 조직이 죽어가다 보니까 빈 공간이 까만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뇌가 점점 쪼그라들면서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저희가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딱 하나인데요. 보통 이제는 치매보험을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진단서들을 보실 텐데, 진단서에서 어떤 유형의 치매인지를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길 것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한국말로 알츠하이머병,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써져 있으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 혈관성 치매는요,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되어져 있냐면 요렇게 1번 외상성 치매, 외상성 뇌손상, 보통 2번 2차성 치매라는 글씨가 보여요. 이 중에 혈관성 치매라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뭐다? 혈관성 치매다. 왜? 1차적으로는 외상성 뇌손상이 왔고 2차로 치매가 왔다. 이게 바로 혈관성 치매를 의미하는 진단서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매 트렌드 현황 한번 보셨고요. 그 다음 구체적으로 치매는 증상을 의미하는 거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1번이 알츠하이머, 2번이 혈관성 치매다 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의학적인 포인트들을 굉장히 많이 짚어가시는 거겠지만 저희가 정말 잘 구분을 해줘야 되시는 거는 이거죠. 저희는 결국 무슨 얘기할 거다? 상품 얘기할 거다. 상품 얘기하실 거니까 치매보험과 요즘에 굉장히 더 다양해지고 있는 치매보험과 기존의 장기 간병인 보험 같은 거를 어떻게 셀링 포인트를 구분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요거 구분 잠깐 해보겠습니다. 치매보험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얘기를 나눠봤던 그 치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면 잠깐 장기 간병에 대해서 다녀올게요. 장기 요양 보험 제도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계속 세금 내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간병인 보험이라고 우리가 쉽게 현장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는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그대로 보험회사에서 가지고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라에서는 뭔가 간병 상태에 빠진 국민들을 잘 케어하기 위해서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죠. 장기요양급여 제도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험회사에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거를 그대로 보험회사에서는 통으로 가지고 와서 등급만 보고 그 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지금 보험금을 주고 있는 시스템이 기존에 저희가 계속 말씀을 하셨던 간병인 보험, 장기요양보험인데, 그렇다면 저희는 뭘 아시면 될까요? 나라에서 어떤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시면 당연히 저희도 똑같이 설명을 하시면 되겠죠. 나라에서는요, 기준점은 나이가 기준점입니다. 65세를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는 원인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요양 상태이구나, 요것만 판단을 한 다음에 등급에 맞는 혜택을 주고 있고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은 혜택이 안 돼요? 아닙니다.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원인을 봅니다. 똑같이 요양 상태에 빠져는 있지만 그냥 무작위가 아니고요. 원인 뭐라고 하냐면 노인성 질병 코드 21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은 혜택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21가지의 노인성 질병 코드는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파킨슨, 치매, 뇌혈관성 질환을 노인성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 노인자가 붙다 보니까 나는 노인이 아닌데 별로 그거 걸릴 확률이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중에 알츠하이머, 파킨슨, 치매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걸리는 거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가 들어가 있죠?
뇌혈관성 질환이 들어가 있고 코드가 I60부터 I69까지 10종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여기에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뇌경색 대표적인 거죠.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뇌동맥류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는 젊은 사람도 해당이 되고요. 실제로 젊은 분들도 이 안에 해당이 돼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라고 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으로 나뉘어서 지금 나라에서 보험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장기요양보험은요. 크게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고 있고요.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등급이 높고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환자 상태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1등급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요. 95점 이상일 때 1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1등급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쉽냐면은요. 그냥 식물인간 정도를 떠올리시면은 그런 분들이 1등급이다. 2등급은 이분을 휠체어로 옮겨놔 드리면 안전은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거기까지 앉혀드려도 혼자 막 자유롭게 활동 못 하십니다. 식사도요. 숟가락을 손에 쥐어드리면 들고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막 자유롭게 혼자서 식사를 하실 수는 없고 거의 대부분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 분들이 2등급이고요. 3등급은 휠체어 정도까지만 옮겨드려도 어느 정도는 좀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 식사도 좀 보조 차려드리고 하면은 어느 정도만 잘 도와드리면 스스로 식사도 하실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통 3등급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4등급은 아주 간단한 보조기구만 있어도 조금 이동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5등급은 몸에 문제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경증 치매 환자분들이 대표적으로 5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치매보험의 대해서 잠깐 알아보셨고, 두 번째, 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른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 간병인 보험 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보셨는데 현장에서는 이러죠. 치매보험보다는 이 간병인 보험, 장기요양보험을 훨씬 예전부터 가입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고객님들한테 치매보험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나 치매보험 이미 가입되어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예전에 설계사님들께서 이 장기요양보험, 간병인보험을 설명을 하실 때 대표적인 게 치매니까 치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고객의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이 치매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냐면 다시 한번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른 이 보장, 간병인 보험은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등급으로 나누고 있고, 이 등급은 65세를 기준으로 원인을 보거나 원인을 보지 않거나인데, 이 범주 안에 치매가 다 포함이 되면 얘를 치매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거 무리 없어요. 그런데 치매 보장이 요 안에서 다 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 왜냐?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거는 보면은 생활,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기존에 저희는 치매보험은 어떤 기준이 가장 크죠? CDR 척도 기준, 임상치매 척도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은 치매에 걸려도 이게 보장이 되는 분들도 있고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치매를 판단하는 기준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치매는요, 보통은 CDR 척도라고 하는 임상치매 척도를 확인을 합니다. 보시면은 큰 글씨라서 작은 글씨를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보통 6가지 항목을 봅니다. 이 6가지 항목은 기억력, 진압력, 판단 및 문제 해결 능력, 사회활동, 가정생활 및 취미활동, 개인의 관리 항목을 보고요. 각각의 어느 정도 항목
항목에 해당이 되는지 본 다음에 정상은 0점, 말기는 5점까지 체크를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기준점을 갖는 것은 기억력 수치입니다. 기억력 수치가 0점부터 5점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일단 자리를 잡은 다음에 걔를 기준으로 플러스가 되든지 마이너스가 되든지 걔가 맞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가지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거는 보는 항목은 6가지인데 6가지를 각각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제일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6, 5, 30점인가? 절대 그렇지 않고 이거는 단순한 더하기 빼기가 아니다. 이거는 기준점을 잡고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이거를 책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는 아무리 상태가 안 좋아도 항목은 6개를 보지만 CDR 5점이 상태가 제일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0점은 정상. 1점부터 지금 치매 환자라고 얘기를 하고 요 사이에 있는 분들은 아주 심한 건망증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병인 보험과 치매 보험 이거는 계속 제가 조금 같은 말들을 반복을 하게 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셀링 포인트, 비교점이기 때문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기존에 우리는 크게 봤을 때 간병인 보험과 치매 보험이 있다. 그런데 판단하는 주체부터가 다릅니다. 이 간병인 보험은 병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보험제도, 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국가 정책에 따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여를 하고 그거는 장기 요양 등급을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눠서 보고 있네요. 치매는요, 약을 줘야 돼요.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판단합니다. 병원에서 CDR 척도라고 하는 거를 대표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면서 1등급과 1점부터 5점까지로 나누고 있죠. 만약에 환자 상태가 제일 안 좋다라고 하면은 간병인 보험에서는 1등급이 제일 안 좋은데 치매 보험에서는 5점이 제일 안 좋다.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타겟층을 나누실 때 어떻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냐면 고객하고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이 대화를 했을 때 고객이 걱정하는 큰 포인트가 이거죠. 고객이 걱정하는 포인트가 나는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내 스스로가 내 몸을 잘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됐을 때 자식들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간병인 보험이 조금 우선시 되는 게 맞고요. 아니다. 나는 무슨 저희 엄마가 치매였는데요. 아주 가까우신 분이 치매였는데요. 정말 치매만큼은 걸리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움직임이나 거동보다는 이 기억력, 치매라고 하는 질병에 조금 더 포커스를 주는 치매보험이 더 맞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간병인 보험은 움직임, 거동을 훨씬 더 포인트를 주시고요. 치매보험은 기억력, 인지기능 여기에 조금 더 포인트를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자꾸 빗나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치매 CDR 기준으로는요. 0.5와 1점 사이는 숫자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되게 헷갈리시는 것 같지만 이거 사실은 큰 변화가 없어요. 1점은 뭔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기억 상태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1점과 0.5 사이는요. 아주 명확한 나눌 수 있는 근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0.5점인 것 같기도 하고 1점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차이점이 생기는 것이고요. 두 번째, CDR 2점 정도는 보시면은요. 그냥 이것도 이런 분들도 CDR 2점 받은 분들도 그냥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계시면 치매인가 아닌가 느낌이 이상하실 수도 있어요. 대화를 좀 해보시면 인지력이 조금 상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불편하시구나 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딱 실제로 겉모습을 봤을 때 저분 조금 이상해 라고 느낄 수 있는 분들은 CDR 3점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몸의 기능이 조금씩 망가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팀장님도 CDR 4점과 CDR 5점은요. 밖에서 거의 못 보십니다. 이분들은 스스로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요양병원, 요양시설, 재택
자가 치료를 받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CDR 기준별로 우리가 치매 환자들을 분류를 하다 보면은 어떠한 오류가 생기는 것인가, 이러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접해보셨을 거예요. 기사 보시면 왜 치매보험인데 치매 보장이 안 되냐, 이거 약간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얘기가 나오게 된 구체적인 근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0.5점과 1점과 2점, 이 사이가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다시 다른 기사들을 한번 보시면 글씨 보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치매 보장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줘? 왜 못 받았다? 보험사는 치매를 F코드 계열로 지금 준다라고 약관에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은 코드를 G코드를 받아오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서 보험회사에서 보상 안 해준다고 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가? 크게 문제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점을 판단하는 기준이 영상 자료에서 되게 애매모호하다. 두 번째, 병원의 의료인들은 보험금 잘 받게 해주려고 코드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이게 청구를 하는 그러한 기준을 지금 나눠놓은 게 질병분류 코드이다 보니까 이 질병분류 코드상으로 안 맞으면 보험회사에서 보장 못 받는 케이스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는 각 보험회사에서는 이것마저도 조금 터치를 잘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보험 상품 중에 저는 라이나 상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라이나 치매 보험을 잠깐 보시면은요, CDR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CDR 점수로 판단하지 않고 분류표에서 질병 분류 코드만 받아오면은 보장을 해줄게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약관이 만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런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뭐 그 안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뭐 영상 자료가 있든 없든 전혀 문제되지 않고 기준점으로 싸우지 않고 보장받아 가실 수 있겠고, 이게 또 어떤 팁이 있냐면은요, 저희는 마치 현장에서는 치매를 진단하는 기준은 오로지 CDR 기준이 치매를 진단하는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오해입니다. 병원에서는요, CDR 검사하지 않고도 환자 상태를 보고 치매 진단 코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뭔가 불법이거나 틀린 방법이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은 치매 진단 코드를 가지고 왔어도 CDR 기준은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안 준다? 그거 아니고요. 분류 코드에서 진단 코드만 받아오면 보장받아 가실 수 있는 상품이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치매는 분류 코드가 굉장히 다양한 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G코드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인데, 분류 코드 보시면은요, F코드 보장해주고요, G코드도 보장해준다라고 분류표사 확인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는 사회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더 고객의 편에서 맞게끔 바꾸고 개정해주고 있는 상태가 지금의 상황들이라고 저는 의료인으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똑같이 치매보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은 똑같지만 뭔가 구체적으로 안에서 보장해주는 범위라든지 종류는 너무나도 다른 게 치매보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험회사에서 대표적으로 질병과 관련이 된 거, 건강보험과 관련이 되는 거는요, 암 진단비, 암 걸리면 줄 거잖아. 심근경색 진단비, 심근경색 걸리면 줄 거잖아.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고 말 속에 답이 다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는 이 치매보험과 수술비 보험 같은 거는 말은 똑같지만, 제목은 똑같지만 보장해주는 거는 너무나도 상이하고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팀장님들은 이게 구체적으로 보장의 범위라든지 종류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나만의 것으로 구분을 하시면서 고객님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 치매라고 하는 거 점점 이제 결론을 좀 내볼까요? 치매 걸리자마자, 진단 받자마자 사람 못 알아보고 헛소리하고 이거 아니죠. 점점 시간 경과에 따라서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게 치매라고 하고요. 사실은 팀장님들 기억력 역시 한순간 이상해지지 않는답니다. 제일 첫 번째 없어지는 기억은 숫자,
날짜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고 그 다음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면 장소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고요. 가장 마지막까지 잡고 있다가 놓게 되는 게 사람에 대한 기억력이 없어진다고 하네요. 이런 것처럼 점점 기억력이 안 좋아지면서 결국에 그 다음 단계에서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게 치매고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혼자 자유롭게 잘 움직이실 수 있다가 막판이 되면은 전적인 간호가 필요한 게 치매 진행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치매 환자 중에 어떤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인가? CDR 기준으로 볼게요. 초기 상태. 초기 상태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스펙트럼을 넓혀주셔야겠죠. 정말 보험금이 필요하고 뭔가 적극적인 치료와 도움이 필요할 때는 CDR 4.5점, 중증 이상일 때가 필요하니까 그때도 보장을 잘 해놔야겠지만 내가 보험 가입하는 이유는 뭐예요? 초기에 발견돼서 뭔가 그때의 치료비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악화되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이잖아요. 그러면은 보장을 이때만 해주면 될까요? 초기부터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는 복층 보장, 수술비나 다른 건강사품을 복층 설계해 주시는 것처럼 치매 단일 상품도 복층 설계를 꼭 반드시 해주셔야겠고요. 이 CDR 기준으로 보면은 초기 상태에는 어떤 보장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냐면 경도 상태이니까 진단비 좀 잘 주셨으면 좋겠고요. 초기에 조금 적극적인 치료를 하려면 생활자금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상품들 보니까요. 재가급여 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나왔네요. 라이나에도 지금 이 재가급여 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치매 걸리면 다 병원에 누워있다? 아니죠. 실제로 치매 환자 거주지 분포도입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병원에 안 갔기 때문에 입원비나 치료비가 없을 수 있고 진료비 영수증이 없을 수 있으면 이분은 도움을 못 받는가? 아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 재가일 때도 보장의 팀장님들 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노치원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노치원은 오타가 아니고요. 유치원 플러스 주요한 보호센터를 합쳐서 노령의 인구분들이 유치원처럼 다니는 거를 노치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은요. 이런 차들 많이 보이거든요. 유치원 아이들만 가방 메고 차 타고 가시는 거 아니고 어르신분들도 가방 메고 차 타고 가십니다. 가시면은 정말 유치원처럼 치매는 적극적인 치료는 뭘까요? 머리를 많이 쓰고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적극적인 치료예요. 그래서 여기 가셔서 게임도 하시고요. 운동도 하시고요. 같이 막 이런 놀이들을 통해서 뭔가 더 이상 악화되는 거를 막아주는 게 이 노치원입니다. 노치원 다니시는 분들 재가급여에 해당이 돼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초기 상태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 조금 더 상태가 안 좋아지면 시설을 가시거나 입원을 하시거나 그래도 제가 있던 간에 전체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것들이 있고 중증 치매일 때 월 생활자금 더 많이 주셔야겠는데요. 월 생활자금 해주시고요. 간병인이 필요한 순간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간병인을 보내드리는 지원 특약도 있는지 반드시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병인 구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 요즘에 잘 알고 계시죠? 간병인분들 어떤 분들이 많이 하시나요? 화교나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간병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현장에 있는 이렇게 지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간병인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간병인을 지원을 해주는 거. 게다가 라이나 잠깐 상품을 제가 특약을 봤더니 간병인 선택 프로그램도 지금 헬스케어 서비스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치매 환자는 혼자 힘듭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가족 심리 상담까지 이제는 보험사에서 해준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커버하는 그 스펙트럼이 점점 넓어졌구나, 이미 굉장히 넓구나라고 하는 걸 저는 의료인으로서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신 이런 치매 얘기를 고객님들한테 계속 말씀을 하시다 보면은요, 고객님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치매 국가 책임제라고 못 들어보셨어요? 나라에서 보장해준대요 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죠? 실제 팩트 체크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나라에서 많은 부분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라고 하여 의료비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거 조금만 깊게 팩트 체크합니다. 국가에서 많이 보장을 해줘요. 그럼 국가에서 책임을 지려면은요, 이 자금은 어디에서 나와야 될까요? 국가 예산에서 나와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가 예산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안타깝지만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 인구 구조가 예산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계속 세금을 내고 있는 노인 장기 요양 재정은 점점 바닥이 나고 있고 실제로 멀지 않아요. 몇십 년 뒤가 아니고요. 지금 2021년도죠. 그런데 2022년도가 되면 누적 준비금이 소진이 될 거다라고 하는 추정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이 바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가 인상이 되겠죠. 보험료 앞으로 더 많이 인상이 될 건데요. 이미 그래요. 지금 보험료 인상 추이를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은요. 월 300만 원의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2009년 당시에 매달 한 4천 원 조금 안 되는 돈을 납부를 하셨다면 지금 올해는요. 11,000원인데 이게 만 원이지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퍼센테이지로 따져보세요. 몇 배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이 추이로 가다 보면은 더 많은 공적 보험료의 인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추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더 심화될 겁니다. 왜? 출생아 수는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고령의 인구는 점점 많아질 거기 때문이죠. 실제로 2018년 기준에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은요. 1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이분들이 쓰는 의료비 비중이 이미 40%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추이대로 가다가는 2030년에는 65세 인구 비중이 아마도 25%가 될 거는데 그러면 의료비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훨씬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장할 수 있는 범위가 확 축소가 되겠죠. 보장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가 되면 이거는 누가 부담해줘야 될까요? 개개인이 스스로 준비하셔야겠죠. 이게 그래서 나라에서 커버를 해주고 있는 거는 맞지만 절대적으로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예정 추이를 봐도 이거는 더 확연한 사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고객님들한테 컨설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요, 치매보험 역시 고객님들한테 맞춤으로 잘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전체적인 트렌드와 그리고 치매 트렌드를 잠깐 설명을 드렸고, 그거를 고객님들한테 그 시대에 맞게끔 설명을 해주시려면 앱 사이트 같은 것도 좀 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네요. 그렇다면 정말 저희가 현장에서는 고객님들한테 컨설팅 하실 때는 치매보험과 간병인 보험을 조금 비교를 해서 어떤 분들한테는 치매보험, 어떤 분들한테는 간병인 보험이 조금 더 우선시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나눠줄 수 있는 포인트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치매보험 셀링 포인트는 결국에는 뭔가요? 각 단계별로 잘 보장을 해야겠고 그러려다 보면은 아주 예전에 중증 치매를 잘 보장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더 많은 퍼센티지를 포함을 하고 있는 거는 경증 치매 환자가 더 보장이 잘 돼야 되는 것도 맞겠고 새롭게 리모델링 해주셔야겠고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그냥 진단비만 주고 끝나나? 그거 아니고 간병인도 지원해주고 재가급여도 지원을 해주고 라고 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이 노치원을 운영을 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고객님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화법으로 연결하시면서 셀링 포인트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이기는 한데요. 기회가 된다면
현장에서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코로나 덕분에 또 이렇게 저희가 조금은 편안하게 함께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조금 의료인으로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면 요거를 영업인으로서 또 내 걸로 바꿔서 고객님들한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팀장님들한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이 무서우세요? 치매가 무서우세요? 만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큰 병을 한번 겪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암이나 치매 중에 어떤 질병이 더 걱정이 되시나요? 이렇게 질문드리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육체가 힘든 암보다 정신적으로 힘든 치매가 더 걱정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암은 점점 전복이 되어가고 있는 반면 치매는 아직 확실한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또한 치매를 앓는 삶은 품격 있는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걱정스럽고 두려운 질병, 나이가 많아지면서 발병 확률도 높아지는 질병이지만 많은 분들이 특별한 대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암보험은 당연히 가입하시면서 치매나 간병보험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정말 인생에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치매가 발병한다면 아주 오랜 시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꽤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을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기, 바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인 지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들 지금의 화법 한번 읽어보시고 컨설팅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 이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